자, find the false statement regarding a particle. 그 particle이라고 하는 게 입자예요. 그러니까 point like particle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지. point like 점과 같은 그 점이 되게 황당한 것인데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는 그 말도 안 되잖아. 왜냐면 점은 부피가 없는데 길이도 없고 길이가 없는 거를 모아서 길이가 무한대까지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뻥튀기가 수학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또 그걸 적절히 잘못 활용하면 곤란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수학적인 툴이 물리 문제 푸는데 매우 편리하다. 그 does not exist. 맞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지만 어디 점을 딱 찍으면 편리하니까 쓰는 개념이고 does not have any volume, has a mass. 부피는 없는데 질량이 있어. 그렇지. 부피는 없는데 질량이 있어. 그러면 density가 뭐지? density는 mass, 질량 나누기 volume, 부피. 근데 V가 빵으로 가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겠지. 분자는 유한한데 finite고 이거 finite 그리고 얘는 infinitesimal. 무한히 뭐 엡실론 지로 플러스로 간다 그러고 이런 걸 infinitesimal이라고 하죠. 그 infinitesimally small number로 finite한 넘버를 나누어 주니까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무한대가 나오면 수학은 포기하잖아. 그런데 물리 문제에서는 무한대가 나와도 그게 그 다룰 수 있는 무한대인지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포인트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바람에 잠시 무한대처럼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잘 정의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without the mathematical concept of particle, one cannot describe nature correctly.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다음 a false statement about one-dimensional position vector. 요 포인터 이게 안 좋네. 글씨 쓸 때만 써야겠다. 자, 1차원에서 벡터는 그 베이시스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디멘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에서는 한 개의 방향, 그러니까 베이시스라고 하는 건 벡터 중에 그 벡터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A 임의의 벡터 V가 있으면 1차원에서는 A라는 벡터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X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2차원일 때에는 잘못 쓰면 안 되지만 이게 서로 linearly independent라고 해서 이거를 숫자를 곱해서 더했을 때 빵이 되려면 곱한 숫자가 모두 다 0이 되는 0으로 만들어야지만 0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linearly independent라고 하는데 그 선형적으로 독립됐다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걔네들을 베이시스라고 하고 그 베이시스가 되는 원소의 개수를 디멘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1차원에서는 한 개의 방향밖에 없지. 물론 이 반대 방향도 있지만 이 반대 방향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꿔치기 하면 해결이 되는 거고 2차원 평면에서는 뭐 E1 hat, E2 hat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오면 어느 벡터든지 이것을 E1의 성분과 E2의 성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더하면 벡터의 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되죠. 그것들을 이제 베이시스라고 한다.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이 베이시스를 잘 잡아야지 계산도 편리하게 된다. 1차 직선 상에서는 베이시스는 하나를 잡는데 물리에서는 잡아도 유닛 베이시스 벡터,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A의 햇이라고 하는 것 해보면 A라는 벡터를 그것의 크기로 나눈 것을 유닛 벡터라고 하는데 이 원 햇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X축이 하나가 있는데 1차원 여기
이게 길이가 1인 0에서 1까지 이걸 잇는 직선을 긋고 화살표를 붙여서 이걸 E1 해시라고 한다. 자, 이렇게 그 베이시스를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말고도 요거의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E1 햇을 베이시스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1차원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베이시스를 잡아 놓았을 때 그 어떤 벡터는 그 베이시스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가 있게 된다. 근데 포지션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력은 수학과 달라서 차원이 있는데 포지션 벡터는 길이의 차원을 갖고 있죠. 유닛 벡터는 항상 같은 크기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거의 그 크기는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이 absolute value가 1이 되는 길이가 1이니까 이것은 dimensionless가 된다. dimensionless. 차원이 없다. 차원이 없으니까 요 앞에 있는 것이 차원을 가지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읽어봅시다. 1차원에서는 position can be described by one-dimensional vector를 쓸 수 있다. 오케이? X is a real number. 실수이다. 오케이. 근데 이제 실수가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실수가 아니에요. 차원이 있는 실수야. X has dimensions of length. 길이의 단위를 가진다. 맞죠? E1 햇은 X 벡터를 그 크기로 나눈 것이다. 맞죠? Hence E1 hat is of dimension of length.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차원이 없지. 1인데. 3번. Find the false statement regarding the unit vector E1 hat in one-dimensional Euclidean space. 자, 우리 그 뉴턴 역학을 다루는 공간은 다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했죠.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벡터는 항상 꼭 그런 건 아니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 우리 x, y, z 서로 수직이 되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기할 때 편리하다. 우리 이제 곧 머지않아 이제 two-dimensional polar coordinate 극좌표계라고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하는 좌표계를 쓰게 될 거고 또 머지않아 3차원 그 스페어 그 구면상이 우리 지구가 그렇게 생겼지? 위도 경도 이렇게 나눠서 데이터 파일을 도입해 가지고 R 데이터 파일 그런 spherical polar coordinate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선은 우리는 이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계산이 제일 초보자에게는 가장 간단한 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그들이 안 가르쳐 줬지만 그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는 걸 절대로 안 가르쳐 주지 모르니까. 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1차원에서 invariant under translation이다. 이건 homogeneousness 이 어디에 1cm도 다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닛 베이시스 벡터 E1 햇이 결정이 되면 얘를 평행 이동해서 여기로 옮겨가도 얘의 크기와 방향은 다 바뀌지 않는다. Translation 평행 이동에 대해서 invariant 바뀌지 않는다. invariant는 형용사인데 이제 vary에서 온 거지. vary가 바꾸는 거잖아. 이 vary가 아니라 이 vary는 알지. in 반대 그러지 않는다고. There are only two choices of E1 hat that differ in orientation. E1을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E1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잡아도 되지. 하지만 하나를 잡으면 그 나머지는 버려야지. 두 개를 혼동해서 쓰면 이제 엉터리 답이 나오고. The length of E1 hat is 1. 길이가 1이다. 그래서 that is dimensionless. 그치, 차원이 없다. 1, 파이 이런 것들은 다 차원이 없다라고 했죠. 데카르트 is nothing to do with the unit vector. 데카르트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처음으로 쓴 사람인데 바보지. 4번. Find the false statement regarding the one-dimensional vector. X is a positive, X is parallel to E1 hat. X란 벡터가 있는데 1차원이니까 E1 햇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X가 있으면 X는 X 곱하기 E1 햇이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요게
x였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x 곱하기 2원 해시 될 텐데 여기 보면 요것은 패럴렐 하니까 요 앞에 있는 숫자가 0보다 커야지만 패럴렐 하겠죠. 요것은 엔타이 패럴렐 반대 방향이지 요것이 네거티브여만 아주 음이어야 되겠지. 만약에 x가 0이라면 그냥 점이지. 벡터의 크기가 없는 거겠지. 그런 얘기예요. Find the whole statement regarding the scalar product of two vectors in one dimension. 1차원, 뭐 1차원은 스케일러 프로덕트만 안 배웠지 1차원은 초등학생도 다 하는 거지? 수직선 이렇게 하면서 다 배우잖아. 자, x 이게 진한 것이 벡터예요. 내가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위에다가 머리에 태우지. 여기 이제 프린트 되어 있는 것은 보울드 이탈릭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유클리디안 벡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은 이제 얘가 x면 x의 2원 해시고 x의 2원 해을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제 산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니까 커뮤테이티브 해서 x제곱이고 2원 햇, 닷 2원 햇이고 2원 햇은 자기 자신의 스칼라 프로덕트니까 2원 햇의 크기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은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의 제곱이 1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x제곱 x 벡터의 닷 x 벡터는 1차원에서다 뭐 n차원에서도 다 x제곱이 된다. 이거는 항상 길이는 실수 길이는 0보다 큰 숫자인데 그걸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겠지. 단 이퀄리티가 형성이 요거 이퀄이 될 때는 이제 x가 0일 때만 오직 그럴 때만 0이 된다. if는 이거고 only if는 그래서 if and only if는 equivalent 하다라는 거예요. P이면 Q이고 Q이면 P이고 그러면 이제 P하고 Q하고 equivalent 하다라는 거죠. 같다라고. X.Y가 positive다. X하고 예를 들어 요게 X 벡터이고 1차원이니까 parallel or anti-parallel 평행이거나 반대 방향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두 개가 이제 패럴렐 하면 0보다 크겠지. 엔타이 패럴렐 하면 0보다 작겠지. 누가 손을 들었어? 질문이 있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언제나 스케일러 프로덕트 아까 한 방식에 따라서 x.y를 해주면 x21 hat y21 hat 해서 xy이지. 그냥 xy. So it is impossible to have x.y negative. 나래로 요거는 anti-parallel 하면 네거티브가 된다 그랬지. 0보다 작아진다고. 자, first statement regarding the distance between two points whose position vectors are. 자, 이건 초등학교 중학생도 다 초등학생 루트를 안 배우지. 중2면 다 할 수 있는 문제야, 이거. 그냥 그 너무 쉬운 문제를 어려운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The distance is x minus y. 이게 틀린 거지. x minus y의 절대값이. distance, 거리라고 하는 것은 positive definite. 항상 양이지. 물론 0인 경우도 있지. 같으면. 이거 항상 이렇게 된다. Negative distance is forbidden. 그치? 거리가 네거티브 0보다 작은 건 없지. Distance can be expressed as 뭐 x의 절대값은 square root of x의 square. 이거 이제 그러니까 절대값으로도 쓰고 이거의 숫자의 제곱으로도 쓰고 사실은 어떤 숫자의 제곱은 그 숫자를 코디네이트로 갖고 있는
코오디네이트로 갖고 있는 x 벡터의 스퀘어하고도 스케일러 프로덕트 스퀘어 이렇게 된 거하고도 같으니까 요것을 이름하여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것은 계산해 보니까 x의 제곱이 되고 하는 거죠. 이게 다 각각이 다른 뜻이지만 다 equivalent 하다라고 합니다. 7번 Find the false statement regarding the periodic motion. 이게 periodic 주기적인 운동이다. period를 갖고 있는 이라니까 periodic of a particle in one dimension restricted 어디에 제한이 되어 있어? 0에서 a까지 여기 0이 있고 여기 a까지. 우리 이거 인터벌 표시하는 거 알지? 요거 동그란 괄호를 하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 0에서 1까지 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브라켓으로 문을 닫아주면 이렇게 진한 거로 이 점을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 그런 거 알지? 몰랐나? 자, 그럼 무한대는 이렇게 닫나? 이렇게 하나? 무한대는 항상 오픈 인터벌을 해줘야 돼. 요건 이제 오픈이라고 열려 있다라고 하고, closed라고요. 어차피 우리 X, 내가 말로는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닌 게 모든 단어가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이 단어에 좀 익숙해져야 돼. 여러분들은 고학년들도 많잖아. 이 영어 단어에 익숙해져야지. 이 일반 물리에 내가 교재를 전부 다 영어로 써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 자, displacement. 요게 보면은 이제 캐피탈 T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보면 period T야, period. period에 0T, 1T, 2T 이렇게 해가지고 integer, n이 integer야, 정수. integer, integral multiple of T, 캐피탈 T인데 그게 이제 period일 때마다 여기 0으로 돌아온다. 0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거기에 2분의 1 t만큼 갔을 때 a라는 지점에 간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유닛 벡터가 E1 해시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아슬레이트라는 게 아슬레이트.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시간이 여기서는 2분의 t. 그래서 돌아오는데 t 한 바퀴 돌아오는데 t가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displacement 여기에서 2분의 t에서 t까지 2분의 t일 때 여기라고 했지? 요 지점의 위치가 A21 해시고 그리고 t 마지막이 t지. 마지막이 여기지. 그러니까 마지막 좌표 벡터 빼기 처음 벡터 이렇게 하니까 이걸 하면 마이너스 A21 해. 맞았네. average velocity during the time interval.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velocity, displacement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A21 햇을 2분의 1t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 얘가 올라타서 마이너스 2에 맞네. average speed은 average velocity를 계산하면 그거의 절대값이 average speed가 되겠지. 이건 이제 숫자 2도 틀리고 여기에 벡터가 왜 들어가? 얘가 틀린 거네. The average velocity during the time interval 0 to 3t is 0. 자, 여기 nt, 0t, 1t, 2t, 3t 여기도 다 전부 다 제로라고 했으니까 중간 과정이 어쨌건 displacement가 0이기 때문에 0를 nt로 나눠 봤자 이건 항상 0이지. 0인데 방향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진한 동그라미, 이거 작은 동그라미로 했으면 틀린 거지. velocity라고 하면 벡터니까 벡터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 Find the false statement. 바리제는 들락날락 해도 돼. 어쩔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바리제는 이거 한국말을 이해를 못 하잖아. 그 오전 10시 수업을 들으면 그건 다 영어로 해주는데, 아,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주기로 했지. 그래서 앞에 오전에 하는 건 영어로 하는데 그것도 거기 같이 올리니까 바리제는 나중에 그걸 봐도 돼. 오케이? If the position of a particle is given by 이렇게 됐다. exponential function이 있다. 자, 요걸 하기 전에 좀 뒤로 가서 우리가 이제 exponential이 뭔지 우리 반이지 우리가 이제 이 고학년들은 exponential 이런 건 어우 이거 너무 쉬운 거야. 그 이 exponential 펑션을 안 배우고 들어오는 학생은 없지. 지수 E to the X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대답을 잘 안 해요, 요새 애들. 자, 오늘, 그래. SP가 뭐지? SP. 아, SP가 뇌를 한영을 저거 하면 SP로 쓰는구나. 오케이. 자, 오늘 이 뒤에 아주 재밌는 게 넘쳐 흘러. 여기 있는 내용들을 오늘 마스터를 하면 상당히 앞으로의 삶이 편해져. 이게 뭐 수학 시간이야, 물리 시간이야. 이거는 수학이 아니야. 이건 산수야. 내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거의 사기성이 농후하게 수학 시간에 보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배우냐. 그래서 근데 답은 맞아. 그걸 훨씬 더 빨리 풀어. 우리는 수학자가 아니야. 그냥 이거 잘 쓰면 돼. 그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되지. 그 카 레이서가 자동차의 엔진의 모든 그 부속품을 다 그걸 전부 다 조립할 줄 알아야지 카 레이서가 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봅시다. 그러면 그럴수록 항상 기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exponential의 이 natural exponent 이게 이제 오일러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일러도 물리학자야. 그러니까 뉴턴 방정식이 있는데 뉴턴 방정식을 이제 에너지의 개념을 나중에 파악하게 되면서 다시 들여다보게 돼.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유도하는데 똑같은 답을 얻긴 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유도한 사람이 오일러와 라그랑지야. 그래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뉴턴's law of motion을 새로운 그 뷰 포인트에서 설명을 하고 또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해밀톤이라는 사람이 또 그 해밀톤이야. 우리가 에너지로 컨저베이션 오브 에너지로 그냥 반칙성으로 답을 그냥 바로 쓰는 그런 건데 이 에너지의 개념을 아주 잘 파악해서 더 한 단계 높여서 해밀턴은 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 운동 방정식이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커플이 되어 있는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훨씬 더 쉬운 형태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게 한 최초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학자와 수학자의 구분이 거의 사실은 없어. 거의 대부분의 수학이 물리학에 의해서 발전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는 답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포멀리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수학은 그런 면이 있고 하여튼 물리는 물리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를 배워서 물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물리 문제를 푸는 거야. 자기 분야의 일종의 새로운 물리학을 찾는 공학자가 됐건 뭐 화학을 하는 사람이 됐건 그 물리에서의 접근 방법을 잘 활용해서 내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되는 게 이 과정의 사실은 고울이에요. 자, 2가 이거란 말이에요. 1 더하기 n분의 2를 n
n번 곱해서 이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2.17 828 쭉 이렇게 영원히 나가는 어떤 숫자야. 희한하지. 근데 이 2가 너무나 좋은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어느 함수도 2와 같은 게 없는 게 2와 같은 게 없어 진짜. 이거를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야. 그러면 한 번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면 영원히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야. 그 여기에 딱 그 2에다가 x의 파워를 붙이면 1 더하기 리미트는 생략하겠어요. n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요거라는 걸 아니까 nx를 여기다가 붙이고 x를 위에다가 하면 x 나누기 x는 x가 0이 아닐 때 뭐 0이라고 해도 0 인피니티시멀리지 이러면 되지. 0에 영원히 다가가고 0은 아닌데 0이나 마찬가지 버추얼리 제로인 매우 작은 걸 해도 상관이 없어. 이러면 요걸 통째로 생각해가지고 리미트 어떤 m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m분의 x의 m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래서 익스포넨셜 펑션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를 이제 미분해보면 알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0을 넣으면 이 식에 0을 넣으면 1 더하기 0의 m승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얼마지? 어려워? m이 무한대로 가서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0이고 여러분들 x의 n제곱을 미분은 너무 쉽잖아. 응? differentiation. nx n-1 이제 몇 개 더 지나가면 이게 이제 n이 정수가 아니고 half 인티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것도 여러분 다 미분할 줄 알지. 그것은 x의 n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exponential log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엑스포넨트가 그 지수 법칙으로 n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돼서 이 어떠한 파워 이 n이 정수가 아니더라도 임의의 실수가 되더라도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 물론 익스포넨셜 x가 아니라 엑스포넨셜 로그지. 그런데 항상 체인 룰 이런 걸 써가지고 원리적으로 미분을 할 수 있는데 익스포넨셜 미분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자동이라는 거지. 그거의 과정은 이 X 시리즈의 이 뒤에 유도 과정들을 다 많이 여기저기 수학책이 아니라 순서대로 안 배워요. 우리 문제에 필요한 수학만 다 이제 포괄을 해놨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분하는가 나중에 알도록 하되 폴리노미알에 이렇게 미분은 너무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곧바로 요것이 2의 x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x의 n이니까 이것을 미분하면은 n배의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거 체인 룰로 이 속에 있는 걸 미분해야지. 속에 있는 걸 미분하니까 n분의 1이 나오니까 날라갔지. 그러면 이것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인데 이게 하나가 모자라네. 여기에 비해서 원래 거에 비해서 그럼 더 보태줘. 그런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거 다 알지.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지. 왜 말이 없지?
그냥 패스할게. Find the fourth statement. Position of particle is 이렇게 주어지면 exponential 펑션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exponential 펑션. 그 exponential 펑션 이거를 전개를 하면 아까 그걸 이용하면 exponential은 그 binomial expansion을 이용해 가지고 전개를 하면 다음과 같이 나와. exponential은 그 말은 summation notation을 쓰면 k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k 팩토리얼 분의 x의 k. 그 이유가 사실은 k 팩토리얼 분의 k번 미분한 것의 0에서의 미분값 이렇게 썸이 되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게 전부 다 모든 미분이 다 0에서 1이기 때문에 미분 계수가 그래서 익스포넨셜 펑션은 이거의 썸메이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수학을 할 때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더해도 상관이 없는데 물리를 할 때 문제가 뭔가 하니 이게 x가 길이다 그러면 이거는 디멘션리스고 이건 센티미터고 이건 센티미터 제곱이고 부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x는 절대로 디멘션리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1하고 더해지기 때문에 1하고 1은 차원이 없는데 차원이 있는 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은 exponential 펑션의 아규먼트, 요거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exponential의 아규먼트는 항상 dimensionless여야 된다라는. 이거는 이제 사인, 코사인도 똑같아. 이게 같은 방식으로 사인을 전개를 하면 사인은 x 빼기 3 팩토리얼의 x 세제곱 더하기 5 팩토리얼의 x의 5 13579 아드 넘버만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아슬레이트 하는 그런 시리즈로 표현이 되는데 사인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파워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파워가 더해질 때는 그 변수는 항상 디멘션리스여야 된다는 걸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람다 t는 시간이잖아. 그러면 람다 t였으면 t가 시간이면 이 차원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시간의 역수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야지 익스포넨셜 펑션이 의미를 갖게 되겠지. 그 유닛 벡터는 또 디멘션이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x0가 길이의 차원을 갖게 된다. 알파 플러스 알파 스퀘어 is defined only if the physical variable alpha is dimensionless. 그렇지. 파워가 차원이 있다면 이게 디멘션이 다른 거를 더하는 꼴이 되니까 그러면 엉터리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제 kx 이랬다면 익스포넨셜이 아규먼트가 디멘션리스여야 되니까 k는 길이의 역수가 돼야 되겠지. 이건 타임 잘못된 거지. 베타의 디멘션은 알 수 없지. 이게 무슨 A 피지컬 퀀티티라고 하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베타가 뭔지는 몰라도 이 익스포넨셜에 올라타는 놈은 절대 디멘션이 있으면 안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과 코사인 이거는 사인이 odd 펑션이지. 그러니까 f of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사인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x 이거 똑같아지는 이거 odd라고 하지. odd 펑션은 이 폴리노미알로 표현했을 때 폴리노미알의 파워가 odd 넘버이기 때문에 odd. 어디가 여러 가지가 뭐 운이라는 건 운이 좋아서 odd라고도 하죠. 희한한 것도 odd라고 하고. 근데 그 홀수로 되어 있는 지수를 갖고 있는
폴리노미알들의 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전체가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코사인은 even 파워 2, 4, 6, 8로 그 짝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even 펑션이다. 어쨌든 간에 얘네들도 여러 가지 다른 파워로 되어 있는 수식이 더해져 있다. 1과 더해진다. 얘네들 다 dimensionless variable이 돼야 된다. 시누소이달 펑션은 사인 코사인을 시누소이달 펑션이라고 해요. 시누소이달 펑션. 자, 이거는 중학생도 알지? 내가 안 가르쳐도 되겠지? expressio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자, 그럼 kx도 dimension this여야 되고 오메가 t도 dimension this여야 되니까 얘가 길이의 단위니까 k는 길이의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고 얘는 시간의 차원을 갖고 있으니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역수가 되어야지 둘 다 디멘션리스가 되고 디멘션리스 넘버들의 합이건 차이건 상관없이 사인은 정의된다. 자, 그림에서 this two-dimensional plane looks like a Euclidean space mathematically. 그렇지. 유클리드 공간 같이 보이죠? 2차원 유클리드 공간. 물리적으로는 space does not construct a Euclidean space. 이거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아니지. 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 x, y, 그럼 that's fine. 이건 괜찮아. 이것도 길이의 단위이고 이것도 길이의 단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x하고 t는 이쪽은 길이이고 이쪽은 시간이네. 디멘션이 다른 거가 이렇게 섞여 있네. 정확한 유클리드 공간은 아니다. 슬로프 기울기지. 델타 x 요게 델타 x, 델타 t 이것의 비율 타안젠트가 되는 거지. 그게 슬로프인데 multiplied by unit basis vector dx over 델타 t e1 hat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average velocity지. 그 평균 속도. area of polygon 어떤 이렇게 해서 트라피조이드 이게 뭐야? 사다리꼴을 만들었어. 이 면적이 dimensions of length square. 이 종이상에서는 면적이라는 건 길이의 제곱이지만 이것은 이 길이가 아니라 시간이고 이쪽은 길이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 면적은 그런 길이의 제곱이 아니라 길이 곱하기 시간의 단위이다. 오케이? 11번. 이제 코사인 함수가 있는데, 자, particle is isolated 이 안에 어디에?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 코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건 amplitude라고 하죠. amplitude. 그래서 amplitude가 뭐 요거 이제 네거티브인 것까지 생각하면 그러니 이제 포지티브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0보다 크다고 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a하고 플러스 a 사이를 간다. makes a periodic motion. period가 주기가 요건 이제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니까 이것을 2파이의 어떤 그 주기 캐피탈 T라고 써놓고 그대로 베껴놓고 캔슬 시키고 그럼 T가 피리어드는 C라는 거가 나오네. dimensions of A는 코사인은 dimension이 있으면 안 되지?
유닛 벡터도 디멘션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x의 디멘션은 전부 다 a가 가져가겠지. 그래서 a의 디멘션은 길이가 되겠지. The velocity of the particle at 2분의 c 뭐 대입해 보면 알지. 2분의 c를 대입하니까 코사인 파이가 나오네.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가 얼마지? 코사인 파이를 모르나 보지? 답을 안 하네. 오, 잘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a. 그 유닛 벡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게 답이네. 그런데 그거는 벨러시티, 여기 벨러시티를 물어봤지. 코사인, 그냥 코사인 파이가 이렇게 나오려면 이것은 그때 포지션이고, 벨러시티는 데리버티브를 취해야 돼. x 닷을 해야 되니까 얘가 코사인이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가 나오고 사인으로 바뀌고 체인 룰에 의해서 c분의 2파이 이걸 요걸 넣은 상태에서 저걸 대입해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2분의 요거가 캔슬 돼 버리고 사인 파이가 되는데 사인 파이는 얼마지? 그래서 이게 0이어야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오케이? 우리 똑똑한 학생들이 많네. 여기 너무 쉽지? 이거 내가 설명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되게 수업이 지루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저 뒤에 재미있는 거를 빨리 나가서 하기로 합시다. 자,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이게 틀린 거를 모르는 사람 없지? 이게 다 이 라이프니츠 룰에서 나오는 거야. 라이프니츠 룰. 우리 그 본문에 라이프니츠 룰이 X2의 라이프니츠 룰을 내가 쭉 해놓지 않았나? 여기 두 번 미분할 때 이렇고 n번 미분하면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컨비네이션 이게 바이노미얼 익스펜션하고 그 개수가 똑같다고 이 a 더하기 b의 n 제곱을 전개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때 그 멀티플리시티라고 하죠. 이게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중학생도 배우지 않나? 파스칼의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잖아. 자, 그래서 여러 개가 곱해져 있을 때 미분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러 번 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이건 또 이거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알지. 사다리꼴의 면적은 사다리꼴을 두 개를 붙이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그 되돌아와서 두 배 한 것을 계산했으니까 반으로 나눈다. 이것이 바로 그 등가속도 운동할 때 이동한 거리와 가속도와 속도 제곱의 차 그 공식이 되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이제 가속도를 곱하고 질량을 곱하면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나오게 되고 이 공식이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따르는 공식이고 그것의 일반형이 코리올리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한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걸 코리올리가 처음으로 증명했고 그 에너지의 개념을 뉴턴,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뭔지를 몰라가지고 뉴턴이 엄청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무식했어. 그것을 처음으로 에너지의 개념을 생각한 사람이 라이프니츠라고 해서
근데 라이프니츠가 영원히 남을 수 있었는데 2분의 1을 틀려서 앞에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을 까먹어가지고 라이프니츠의 키네틱 에너지라는 말이 이름이 남지 않고 라이프니츠는 그걸 비스비바라고 해서 뉴턴과 데카르트가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에밀리 두 샤틀레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여자가 그것을 2분의 mv 제곱을 찾아냈고 그것을 잘 우리가 현대에서는 에너지 보존을 문제 많이 푸는 게 바로 워크 키네틱 에너지 시어럼을 쓰는데 누가 했다라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 코리올리가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거 이제 그거 이 산수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우리 이럴 때 단어 하나씩 배우는 거. 트라피조이드가 뭐 사다리꼴. 롬버스는 뭐야? 우리 여기 영문과 학생도 있던데 말은 뭐 아이소셀러스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거 이등변 삼각형. 그 안타깝게 그 수십 년 영어를 배우는데 그 갖다 바친 돈이 얼마야? 그런데 그런 건 절대 안 가르쳐줘. 왜냐면 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수학, 물리 이런 걸 모르거든. 자, 잘못된 걸 찾아라. 자, 아까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이 뭐라고 했어? A 더하기 B 두 개의 항. 바이노미얼 이게 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놈 저놈이 아니라 두 개의 term.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거 한 개 한 개를 term이라고 해. term. 그리고 A 곱하기 B. 그럼 이거 하나하나는 factor라고 해. factor. 그래서 factored 그러면 인수분해 됐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두 개의 term으로 되어 있는 것에 파워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expand 하는데 전개하는데 expand. 전개했을 때 앞에 계수들을 찾아내는데 아까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라고 했지. n개 k개 n 빼기 k개 해서 k가 0에서부터 n까지 해서 이 코에피션트가 a의 k, b의 n-k 이렇게 써요.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얘를 전개를 한 거야. 그러면 전부 다 1을 뽑는 법, 1을 한 번 안 뽑고 x 나누기 n을 뽑는 법, 그래서 그게 n개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nn-1 나누기 2 팩토리얼, nn-1 마이너스 2, 3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니까 얘도 캔슬되고 얘도 캔슬되고 얘도 캔슬되고 해서 결국 이게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의 x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의 x 세제곱 이게 바로 이걸 다 더하면 무한히 더하면 exponential x. 그러니까 여러분들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이거가 뭐지? x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1 빼기 x분의 1이지. 이것처럼 이걸 다 더하면 요럴 때 물론 2, 3 이렇게 1보다 커진 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더해져. 터져. 다이버지 하는데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되듯이 이걸 지오메트릭 시리즈라고 하지. 기하급수 지오메트릭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런 걸 테일러 시리즈라고 해. 테일러 시리즈. 시리즈는 시퀀스를 다 합친 걸 시퀀스 A1, A2, A3 이렇게 시퀀스를 다 썸한 것을 시리즈라고 해.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라고 해. 그러면 이러한 미분 가능한 함수는 항상 다음과 같은 폴리노미알의 x의 자연수 지수, 그러니까 없는 거 상수항, 그러니까 그거는 0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지. non-negative 파워를 갖고 있는 인테그랄 파워, 인티저 그 정수를 지수로 갖고 네거티브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앞에 계수, 그 계수들은 미분계수가 사실은 되는데, 익스포넨셜은 미분계수가 전부 다 0에서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썸으로 나타난다. 자, 이게 이제 이거는 보지 못했던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다 아는 거야. 테일러 이 반은 테일러 시리즈를 알 거 아니야. 그지? 수학을 다 배웠으니까 테일러 시리즈를 알지? 지금 신입생만 빼고 우리 컴퓨터학과 학생들이랑 문과 학생들은 테일러 시리즈를 오늘 처음 배운 건데, 일단 익스포넨셜 여기서는 여기는 수학 시간이 아니라 나는 산수를 한다 그랬어. 나한테 심각한 수학을 묻지 마. 나는 그냥 마음대로 해. 근데 내가 하는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프랙티컬한 거야. 물리는 수학같이 피곤하지 않아. 되게 더러워 보이는데 알고 나면 거의 사기성이 농후하게 희한하게 재빨리 풀어. 우린 그런 산수를 많이 배워야 돼. 우린 수학자가 될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익스포넨셜 x가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x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 우리 수업이 3시 15분에 끝나야 되는 거지? 빨리 해야 되겠네. 이 자리에다가 다음과 같은 미분하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자고.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건 그냥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배운 대로만 해. 이 x라고 하는 것에 그 그림을 집어넣어봐.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이 그림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3팩토리얼에 미분 3번 한 거가 되겠지? 이렇게 넣자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 아니? 아까 익스포넨셜 정의에서도 위에 x가 있으니 x 대신에 이렇게 미분을 집어넣는 거야. 그거를 우리 이제 물리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게 x가 길이니까 길이인 거를 위에다가 하나 더 곱해주자. 요건 이제 미분인데 길이의 단위를 갖고 있는 상수를 집어넣는다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자리에 a가 같이 들어가면 여기는 a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는 a의 제곱이 있을 거고 a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여기 오른쪽에다가 아무런 함수나 붙이면 요거에다가 아무런 함수 f of x라고 하는 걸 붙이면 뭐로 바뀌냐 하면 f of x 플러스 a dx df 그리고 2팩토리얼 분의 a 제곱에 2번 미분한 거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1학년들은 이제 1년 뒤에는 알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요거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라고 하는데 나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배우기 전에 이거를 먼저 배우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 왜냐면 이거 일단 한 글자면 끝이잖아. 근데 맨날 수학 시간에 수도 없이 써. 이 다음에 뭐가 돼? 이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 얘 원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전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룰만 요것만 기억을 해두고 여기에 이제 미분을 넣는데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길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해버리면 이게 바로 테일러 시리즈 전기가 돼서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translational operator가 돼. 어떤 함수를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함수 f of x가 있는데 얘를 a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에 x 대신에 x-a를 넣어라.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평행 이동하는 어떤 함수를 평행 이동할 때에는 여기 오퍼레이터에다가 2의 마이너스 a의 데리버티브 이거를 f of x에 하면 f of x 마이너스 a가 돼.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걸 아주 많이 써. 시간의 흐름, 공간에서의 이동, 그리고 회전 이런 걸 표현할 때 여러분하고 좀 급이 다르지만 요번 학기에 우리 K-팝에 보면 X도 있지만 QX라는 건 양자역학이거든. 거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나중에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번 봐봐봐. 자, 약간 7분가량의 시간이 남았어요. 자, 그걸 이용하면, 자, 여기는 이제, 여기 AN이라고 하는 그 시퀀스가 나오지? 수열. 이 수열이 바로 뭔고 하니 nth order derivative라. 그러니까 어떤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의 경우에 nth order derivative x equal 0에서의 값, 그것이 이제 들어가요. 그거를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 되게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항상 어려운 것과 눈에 암기되어 있지 않은 것 이퀄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이렇게 어려운 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는 다 알아. 이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야. 이 함수를 미분계수를 다 계산을 해서 하면 그 미분계수가 n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1이고 2 팩토리얼 분의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앞에 계수들이 이 밑에 있던 팩토리얼을 다 날려서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 별 희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지오메트릭 시리즈의 썸을 했던 기억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겨 맞춰버리면 아 이런 걸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 나머지 부분은 충분한 시간이 약간의 시간 동안 그런데 질문 받을 시간이 없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여기를 설명을 해주는 게 요거까지만 할게. e to the x 대신에 e to the ix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무한대까지 x의 k, k의 팩토리얼인데 요것을 i가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1인 걸 여기다가 넣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걸 하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even 넘버와 odd 넘버가 있는데 even만 먼저 모읍시다. 그리고 odd를 더합시다. 그런데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i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곱하지. 그래서 결국 i의 2k는 마이너스 1의 k야. i의 2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의 k이고 거기다 i 하나 더 남아.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요 앞에 있는 썸은 마이너스 1의 k에 x의 2k, 2k의 팩토리얼, sum of k의 제로부터 인피니티, 그리고 요거는 i가 하나 남고 여기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k, x의 2k 플러스 1, 그리고 2k 플러스 1 팩토리얼. 이게 0, 2,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전개를 하면 이것이 1 빼기 2분의 x제곱 네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고 얘는 13579로 1 여기는 x 마이너스 i에다가 x 빼기 3팩토리얼에 x 세제곱 등등등 이렇게 나간다. 이게 뭔가 하니 여기 나오지만 이 0일 때의 미분계수를 이용해 가지고 사인을 미분해서
0일 때 미분계수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0일 때 미분계수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딱 정리를 해보면 이게 무엇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인가니 코사인 x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고 플러스 i의 사인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exponential i 테타를 코사인 테타 플러스 i 사인 테타라고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이거 말고도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직접 우리가 풀기도 하고 세 번째에서 로테이션이 나오나 다섯 번째에서 나오나 로테이셔널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또 이것을 증명하기도 해.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부분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 할애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익스포넨셜 사인, 코사인이 물리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걸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풀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e to the i 데이터가 코사인 데이터 플러스 i 사인 데이터이고, e to the its complex conjugate i를 마이너스 i로 바꾸는 거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코사인 세타의 두 배가 e to the i 세타 더하기 e to the 마이너스 i 세타 그리고 2배 i의 사인 세타 서로 빼면 이것은 2의 i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 세타. 그래서 그것을 날려보내고 2분의 1 2i분의 1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질문이 있으면 자, 여기는 끝이 아니고 내가 여기저기 뒤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해 두면 좋고 앞으로 나가면서 또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이거 그냥 보기 싫다고 피해버리면 계속 유령과 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공부를 해두는 거 좋겠어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고 많았어요. 마이크 써도 되지, 질문할 사람은. 자, 나갈 사람은 나가고 질문이 있는 사람은 해도 돼. 교수님 혹시 테일러 급수 테일러 급수 공부하면은 이거 풀 수 있는 건가요? 컴과 1학년인데. 테일러 지금 여기서 가르쳐 줬잖아. 아, 네. 그러니까 아까 AN이라고 한 거 있었잖아. 네. AN이 여기 nth order derivative라고. 왜 그런 거 하니? 생각해봐. 여기에 f of x가 미분 가능하니까 컨스탄트 예를 들어 a0 플러스 a1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a2x 제곱 여기까지만 쓰자고 점점점 있는데 f of 0를 하면 어떻게 되지? a0가 나오지. 네. 그지? f 프라임을 하면 어떻게 돼? a1 더하기 2 팩토리얼 날라고 a2x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나가지. 네.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f 프라임의 0은 뭐야? a1이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mathematical induction, 수학적 기납법을 하면 이게 왜 n 팩토리얼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쭉 하면 이걸 n번 미분한 다음에 0을 넣은 것이 an하고 똑같이 된다. 네. 오케이? 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결국에는 an이라고 하는 것은 equal f of x를 n번 미분하고 거기에 x 대신에 0을 대입한 것이 이 수열이다라는 걸 증명. 그게 테일러 시리즈야. 이미 다 네. 배운 거야.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익스포넨셜은 미분을 해도 항상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에 x를 제로로 하면 1이지.
익스포넨셜의 미분이 자기 자신이니까 얘는 모든 오더에서 이게 다 1이 AN이 1인 아주 뻔한 수열이지. 그 수열이 되니까 e to the x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x제곱. 이거 다 배웠죠. 더 이상 배울 게 뭐가 있어. 그치? 교수님, 네, 응, 그 응. fx 전개하실 때 a0 플러스 응. a1x 된 거 그걸 어, 부르는 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fx 방금 전개하신 거예요. 응, 응. 요거? 저거를 원래 뭐라 부르죠? 폴리노미얼 익스펜션이죠.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언제나 그런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 네, 여기에 이런 것은 없어. 어? 이런 거 없다고. 네. 아, 왜? 네, 이거는 정의가 안 돼, 0에서. 이런 함수는 다 제거를 한 거야. 그 스퀘어 아, 루트 네, 이런 것도 없고. 왜냐면 미분은 그 인테그랄 파워,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정수계만큼만 미분할 수 있거든. 아, 물론 이제 수학자들은 또 이 반 미분 그런 걸 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 그럼 우리의 네, 일상생활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 정수의 0이나 0보다 큰 정수의 파워를 가진 x의 n 부류로 이게 일종의 베이시스인 거야. x축의 e1 hat, e2 hat 이게 그 베이시스잖아. 이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두 개를 더해서 2차원 임의의 2차원 벡터를 스팬한다 그러거든. 이게 베이시스.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가 없으면 예를 들어 이게 미싱이 되면 그 차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 폴리노미알이 일종의 베이시스가 되는 이것도 벡터 스페이스야 사실은. 이걸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해. 우리 양자역학 같은 거 공부해 보면 아는데. 그래서 그 지금은 되게 쉬운 폴리노미알 베이시스의 그 리프로덕션 어떤 함수를 재현하는데 폴리노미알을 이용해서 재현을 하는 거고 어떤 단계에서는 사인 sin 2x, 3x 이런 것들로 전개를 해서 재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 베이시스가 우리가 카테시안 베이시스 벡터를 쓸 수도 있고 폴라 코디네이트 쓸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익스펜션을 하는데 요 베이시스 함수를 또 적절히 좋은 셋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고차원적으로 이제 스페셜 펑션 이런 걸 배우게 되면 물리 문제 푸는데 편리한 새로운 베이시스 표현들을 공부하게 돼. 근데 우리는 이거 1학년들은 요거로 충분해. 네. 수고했어요. 음, 16번의 C 요거 요거는 지금 여기에 있잖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지금 요게 f of x를 f of 0, f of nth 데리버티브의 0에서의 값으로 x의 값을 알아냈지. 오케이? 이해돼요? 그때 한 게 뭐야? 0일 때 미분 계수들을 다 써놓고 그 뒤에다가 x의 x제곱, x세제곱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했지. 그지? 그러면 지금 요거는 한 단계 어려운 건데 어디 갔어? 16에 이걸 전개하면 아까하고 뭐가 다르냐면 x에서의 미분값이고 a의 n제곱을 곱했지. 그래서 f of 0, f의 미분 0일 때 값을 이용해서 x의 값을 얻어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x의 값을 이용해서 x 플러스 a의 값을 얻게 된 거야. 요게 새로 들어간 거잖아. 이게 x가 0 더하기 x이거든 사실은. 복습을 해봐. 요 공식에서
0 대신에 x를 넣으면 됩니다. 0 대신에 x를 넣고 여기에 x 대신에 a를 넣은 거야. 이해되지? 여러 번 해보면 익숙해지면 금방 알게 돼. 자, 수고했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미적분 대시 기하를 선택해서 미적분 공부한 적이 없는데 미적분 책을 지금 내가 얘기해 주는 건 미적분 1년 공부해도 안 가르쳐 주는 내용이야. 우리는 그냥 활용만 하는 것이니까 내가 가르쳐 준 것만 공부해. 딴 거 보면 여기에 있는 물리 내용도 안 나오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수학을 가르쳐 주는 수학책은 아무 데도 없어. 시간 낭비야. 그리고 단어도 다르죠. 여긴 다 영어로 돼 있는데 그럼 맨날 그거 번역해 주 다른 책 보고 와서 그리고 그 수학책에서 다루는 내용과 우리하고 목적이 달라. 수학은 답이 존재한다고만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안 풀어주거든. 우리는 실제 물리 문제를 푸는데 활용을 하니까 훨씬 더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지. 사용을 해보지 않으면 그게 뭐 칼로 이렇게 칼질을 해서 요리를 해봐야지 칼이 어떻게 쓰는 건지 알지. 저걸 칼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에 있는 것 같이 보면 그건 남의 지식이지 나의 저건 아니야. 꼭 여기에 나온 게 수학 같아 보이지만 내가 항상 산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계산해서 답을 내는 데 활용할 뿐이지 수학을 가르쳐 주냐. 오케이, 수고했어요. 그 조교한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세요. 그 오늘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데드라인을 유연하게 저거 할 거야. 왜냐하면 이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예습으로 그거 뭐 비디오도 보고 뭐 해서 제출하는 게 있거든. 그 보너스 점수를 받는 거를 조교한테 설명을 잘 들어서 제출하도록 해요. 카톡방에 들어갔어? 그 들어가서 물어봐. 유닛 벡터는 예를 들어 A를 A의 크기로 나누었잖아. A가 무슨 차원을 갖고 있었건 그 차원으로 나누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의 절대값을 하면 항상 1이 되어 버리니까 절대값이 차원을 바꾸진 않거든. 그래서 여기 원래 차원이 없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물리하고 수학이 다른 거야. 수학은 그 차원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1이라고 한다면 그게 센티미터였어. 절대 그건 완전 물리적으로는 빵점인 거야. 그러니까 수학 책에 물리 문제들을 엄청 도둑질해가지고 다 엉터리로 가르쳐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이제 물리 배울 때 어려운 난점이 되는 거지. 그래, 수고했어요. 유닛 벡터는 방향만 가지고 있지.
얘가 차원을 가져가는 거죠.